최근 미국 국방부가 Anthropic이라는 미국 AI 기업한테 공급망 위험이라고 아주 무거운 꼬리표를 붙였는데요. 군사적으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업의 철학을 안보에 대한 리스크로 판단을 한 거죠. 최소한의 윤리적인 기준이 국가안보에 대한 리스크라고요?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그렇게 Anthropic한테 꼬리표를 붙였다가 바로 경쟁사인 OpenAI가 끼어들어가지고 뭘 했죠? 그 틈을 타서 미국 정부랑 계약을 맺었고, 거기서 대중들한테 거센 반발을 맞고 한 발 살짝 물러서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고 AI 대 인류의 대항전, 인류 한 표를 받았다 하고 우리가 이겼다 라고 생각하고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아주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의 첫 번째 라운드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요즘 실리콘밸리랑 워싱턴 DC 쪽 뉴스를 보다 보면은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해졌냐, 이런 건 아니에요. 바로 ChatGPT로 알려진 OpenAI, 그리고 클라우드로 대박치고 있는 Anthropic, 이 두 AI 회사랑 미국 국방부 펜타곤 사이에서 벌어진 굉장히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이른바 국방 수주전하고 대규모 보이콧, 이런 사태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거를 보고 와, 대중의 불복종이 빅테크를 무릎 꿇렸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엄청난 어떤 승리라도 거둔 것처럼 이렇게 축하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상황이 그렇게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시기상조예요. 이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감시국가로 미끄러져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 위험한 징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사람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집단, 사회인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는 힘이 있을까? 를 의심하게 되는 사건이라고요. 오늘은 이 사건의 이면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Anthropic 이야기부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국방부가 AI 기업들한테 군사 목적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 조건은요, 모든 합법적 사용, all lawful use,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법을 만드는 정부가 모든 합법적 사용을 요구했어요. 네, 미국 사람들 정서라면 대부분이 이미 여기서 경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할 것 같아요. 미국 국가안보위해서라면 정부의 판단하에 전천후로 기술을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결국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물론 중국과의 어떤 기술 패권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한 상황이에요. 거의 맨날 서로 해킹하고 국가기관 기밀에 국민의 데이터에 핵심 인프라에 그런 약점 등 어쩌고 해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경쟁이라기엔 사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경쟁하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AI 인프라를 좀 빨리 확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안 그러면 진다, 이거예요. 적대시하는 그곳은 민주주의고 뭐고 그런 윤리를 좀 따질 게 없이 그냥 절저하게 힘부터 모이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조금이라도 한 박자가 늦으면 진다 싶어가지고 무조건 확보를 해야지 싶었을 거예요. 그 논리였을 거예요. 근데 Anthropic은 여기서 두 가지 레드라인을 딱 이렇게 긋습니다. 살상 무기를 완전 자율화하는 데에는 쓰지 말 것. 그러니까 핵무기 조절하는 AI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 내에 민간인들을 대규모로 감시하는 데에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일까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를 2번이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이고요. 그리고 9.11 테러 이후로 자국민을 엄청나게 토청하고 감시한 그런 경험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Anthropic에서는 이 두 가지 윤리적인 가드레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미국 정부가 되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Anthropic한테 공급망 위험, supply chain risk 이라는 딱지를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 회사가 그래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원래 어떤 거냐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국가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군사 뭐 무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다. 그러면 그 부품을 생산을 하는데 해외에서 생산을 해요. 근데 그 해외 생산사들에서는 조금 침입이 쉬울 것 같고, 그러면 그거는 국가에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꼬리표를 달라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국 기업한테 국내에 있는 기업한테 적용을 한대요. 에? 그렇게 이제 딱지를 붙이니까 군 네트워크에서 당장 이 기술을 좀 빨리 빼라 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GPT한테 시킬까? 클로드한테 시킬까? 이런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꼬리표가 생기면은 쓸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 회사 그거 그냥 쓰는 직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금지령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Anthropic 상품 서비스를 쓰면 국가 위협, 쓰지 마라, 배척, 금지, 요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의 논리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명령 체계에 예외를 두는 그런 시스템은 안보에 대한 리스크가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하지만 기업의 윤리적인 거부권을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떤 위협으로 해석을 했다는 점이 참 이게 근데 우려스러운 설례가 되지 않아요? 권력이 기술을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 변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신호인 것 같아요. 자, 엔트로픽이 이렇게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경쟁사,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GPT 대리를 만든 오픈 AI인 거죠.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배제가 되고 나니까 그 직후에 오픈 AI가 펜타곤이랑 이렇게 덥석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그 정부가 원했던 그 모든 합법적 사용이라는 조항을 그대로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픈 AI 입장에서는 지금 차세대 AI를 훈련시키느라 되게 수십조 원 단위의 막대한 비용을 써야 되는데, 자기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펜타곤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뭐 확실하고 또 거대한 예산절을 놓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으로는 아주 좀 기민한 움직임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슈에 대한 미국 대중의 민감도를 완전히 잘못 읽은 거예요. 오픈 AI가 국방부랑 손을 잡았다는 뉴스가 뜨자마자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유저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어요. 해시태그 quitGPT라고 하고 이제 보이콧 운동을 이렇게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앱 삭제율이 하루 만에 300%나 폭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창립 멤버 11명 중에 무려 9명이나 이미 회사를 떠났고요. 그리고 남은 핵심 인력들도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슈가 너무 크게 되니까 사표를 좀 던지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샘 얼트맨이라는 최고 경영자가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국방계약 조건에서 미국 내 민간인 감시 목적 사용 금지 조항을 뒤늦게 끼워 넣기로 한 거예요. 그 반응이요, 막 미국 대중들이 막 이렇게 빅테크를 좀 통제했다, 성공했다 하고 이렇게 좀 환호하는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요건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승리가 아닙니다. 겨우 1라운드에서 날아온 펀치를 아슬하게 우리가 좀 피해간 그런 것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경계를 해야 할 거는 바로 이 미끄러운 비탈길이에요. 그 slippery slope입니다. 이번엔 그래요. 뭐 AI가 좀 여론에 밀려가지고 민간인 감시 금지 조항이 생겼다. 오케이, 그래요. 근데 만약 다음번에는 국가가 갑자기 안보 위기가 찾아와가지고 터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로 그냥 버틸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내건 조건이 뭐였죠? 모든 합법적 사용, 이거였습니다. 참고로 미국 법은 한국처럼 똑같이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철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말할 때 생각하는 게 달라요. 합법적이라는 말도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예방 차원에서 이런 거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것만 규정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미국은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않으면 다 된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이라는 개념보다는 불법이 아닌 거 오케이. 그러니까 유턴을 한번 보세요. 예, 한국은 유턴해도 되는 곳을 다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합법적인 유턴을 알려주는 거예요. 미국은요, 유턴이 안 되는 곳만 표시를 해요. 나머지 다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법은 모든 합법적 사용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옮기니까 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불법으로 명시된 것 외의 모든 사용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 합법의 테두리라는 게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면서 범위가 아예 그냥 한계가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만약 당장 내일 무슨 막 테러 위협이 생겼다, 그런 명분으로 FBI가 뭐 아니면 어떤 정부 기관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챗GPT에 입력한 모든 사적인 대화 기록에 합법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낸다면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니까 합법적 사용이다 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막을 명분은커녕 그걸로 피해를 보게 되면 또 보상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또 점점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참고로 하나가 있는데, 그 오픈AI가 그 계약 조건에 넣은 거는 미국 내 민간인 감시 목적 사용 금지예요. 어디에요 지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 이 사태가 우리한테 그러면 알려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자칫 방심을 하는 순간 가장 편리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가장 완벽한 국가 감시망으로 돌변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AI 개발에서 윤리라는 거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약관 수정해가지고 땜질하는 무차적인 어떤 고려사항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윤리는 AI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고 확실하게 좀 해둬야 되는 기초 철근 같은 그런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그런 기술이라도 결국 거대한 권력의 통제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술 표준과 윤리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은 주로 미국에서 많이 만들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표준을 내세우니까. 하지만 그 기술이 우리의 일상하고 프라이버시 좀 나아가가지고 한국 사회의 어떤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현실적으로 국경이 없어요. 영향 받아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뉴스라고만 이렇게 마냥 그 생각을 할 게 아닌 것 같고, 이런 사안들은 똑똑히 좀 지켜봐야 되고 자기만의 생각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GPT 사태 그런 거를 일회성 해프닝이나 어떤 가십거리로 마침표를 찍으면은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권력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은 그런 걸 통해서 또 어쩌다가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려는 시도가 앞으로 더 많이 생길 테니까요. 소셜미디어도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인공지능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윤리는 기업이 그냥 마냥 좋아서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하는 그런 최소한의 방어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슬아슬한 기술 권력의 줄다리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가끔 지켜보는 게 좋지만 너무 빨리 바뀌니까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요. 밑에서 댓글로 꼭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서 함께 달려볼까요?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